오늘은 한화이글스 이루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어려운 게 한화이글스가 참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2021 시즌 정은원 선수가 이제 골든글러브 받고 야 한화이글스가 참 이 어리고 유망한 이루수 자원을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앞으로 10년 15년 이루수 걱정 없겠구나. 근데 그게 또 몇 년 못 갑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에 최인호 선수가 엄청 잘했어요. 또 뭐 9월 OPS가 뭐 0.8, 0.9 막 이렇게 넘고 막 그래가지고 최인호가 진짜 25 시즌에는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또 시즌 초반에 기회를 주면 또 그렇게 또 잘하지 못하는 모습. 또 이제 2022 시즌이었죠. 김인환 선수가 홈런 16개 칠 때만 해도 야 우리도 좌타거포 자원을 거머쥐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다음 시즌 되면은 이게 꾸준하게 이어가질 못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구라는 스포츠가 2시즌, 3시즌 연속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계속 꾸준히 있는 팀이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참 그게 계속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루수 자원이 과연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하주석 선수가 치고 나갔었는데 우리가 하주석 선수도 야 드디어 이제 하주석이 터지는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또 별로 좋지 못하고 이랬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이루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이루수 경쟁을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주석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난 시즌 가장 유의미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연차도 많이 쌓여서 이제는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가 됐습니다. 32세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요. 95경기에 지난 시즌 출전을 했는데 이루수로는 의외로 28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주석 선수가 1군에서 자리를 잡았던 그 순간이 중간에 심우준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오랫동안 좀 경기장을 비웠던 구간이 있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그때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잘했어요. 그때 잘했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는 심우주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 1루로 갈 수 있었죠. 공격력을 극대화해야 됐고 2루수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공격력이 좋았고 매서웠던 선수였기 때문에 말이죠. WAR도 2.08입니다. 이 2.08이라는 WAR 수치는 커리어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했다. 커리어 중 세 번째 시즌이었는데 하주석 선수는 보통 유격수로 시즌을 다 소화했죠. 유격수는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 큰 누수가 없고 하주석 선수는 수비가 좋았던 축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WAR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랬다는 이야기는 공격 쪽에서 더 두각을 보여줬던 시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야 이제서야 그 하주석 고교 시절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그 하주석의 포텐이 이제서야 터지나 싶을 정도로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었어요. 타율이 2할 9푼 7리, 거의 이제 3할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을 했었고요. OPS도 0.728이었습니다. 홈런도 4개를 때려냈습니다. 잘 맞을 때는 몬스터월을 넘기는 홈런포를 가동하기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젊을 때처럼 스윙 스피드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 포지션에서는 장타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WRC 플러스도 100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내야에서 키스톤을 수비하는 선수인데 WRC 플러스가 100에 가깝다? 이거는 꾸준히 이 기록을 해준다면 하주석은 진짜 대체불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삼진 퍼센테이지가 21.6%였는데 하주석의 가장 큰 커리어 내내 따라다녔던 문제점은 삼진율이 높은 선수라는 거예요. 통산 23.9%였는데 아무래도 많이 좀 끌어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떨어지는 공에 많이 헛스윙을 나오던 게 이제 참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득점권 타율이었습니다. 3할 2푼 9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득점권 타율은 커리어를 거듭하면 본인의 통산 타율로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득점권 타율이 한 시즌 반짝하는 플루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윤 선수입니다. 이도윤 선수는 사실은 멀티 포지션,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구분하는 게 맞을 텐데 이루수로 많은 경기를 나왔어요, 실제로. 113경기 중에 이루수로 64경기, 거의 절반 이상을 이루수로 출전을 했죠. WAR은 0.53이었고요. 타율은 2할 6푼, OPS는 0.636, 홈런도 하나 기록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WRC 플러스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공격 지표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도현 선수의 강점은 결국은 전 포지션 수비 출전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수비 지표에서는 이 이루수들 다 합쳤을 때
가장 좋은 수비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 이도현 선수고, 이도현 선수도 30세 시즌이에요. 베테랑이 됐습니다. 어느 포지션에 가든지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죠. 시즌을 시작했는데 주전 이루수 쪽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봐야 할 때 결국은 또 대안은 이도현 선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도현 선수의 가치가 정말 높은 건 25시즌에 내야 전 포지션을 실제로 다 출전을 했어요. 1루수로도 나갔고 3루수로도 나갔고, 유격수 수비는 유격수 수비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선수고요. 그래서 이도윤 선수도 한 명의 또 후보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황영묵입니다. 황영묵 선수는 아무래도 뭐 군대도 다녀왔고 독립리그에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3년차 시즌을 맞이하지만 27세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117경기 출전을 했고요. 대부분 이루수, 그러니까 수비 포지션은 이제 전문 이루수예요. 거기다가 대타자원으로 주로 출전을 했었죠. WAR은 0.42, 타율은 2할 7푼 3리, OPS는 0.687, 홈런 1개. 황영묵 선수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다 아시듯이 가장 큰 약점은 장타력이죠. 그리고 꾸준하지 못한 수비, 하지만 번뜩이는 호수비를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인 플레이들이 투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던지 황영묵 선수의 호수비 이후에 역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오르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게 확실합니다. 저 이런 이제 지표로 소개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즐기진 않지만 황영묵은 그 어떤 범위 밖에 있는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WRC 플러스가 87.8인데 타율이나 OPS에 비해서 WRC 플러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요런 이유가 있어요. 삼진 퍼센테이지입니다. 삼진을 좀처럼 당하지 않는 선수예요. 투 스트라이크에 몰려도 커트를 해줄 수 있는 귀한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한화 이글스에는 이런 선수들이 드물어요. 최재훈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게 삼진을 억제해주고 공을 좀 볼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을 필요가 있거든요. 황영묵은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서 저는 우리 타선에 있어서 황영묵이 꼭 주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진 않지만 황영묵은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K%가 12.9%. 첫 시즌, 그러니까 신인 시즌에 비해서도 이게 많이 내려온 수치예요. 저는 야구에서 삼진을 잘 안 당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사 3루 같은 경우, 혹은 뭐 1사 1루에서 뭐 번트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자를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서 진루를 시키는 역할이 필요할 때 이 황영묵 선수는 굉장히 안성맞춤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명 더 뽑아봤는데 정은원 선수입니다. 26세 시즌이고요. 근데 사실 황영묵 선수랑 정은원 선수는 뭐 서로 말 놓고 동갑이죠. 왜냐면 정은원 선수가 빠른이에요. 퓨처스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타율이 2할 6푼 7리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은원은 정은원이다. OPS가 0.782 굉장히 높죠. 이건 뭐냐면 출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타출갭이라고 하죠. 타율 대비 출루율이 퓨처스에서도 1할 2푼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정은원이 추구하는 야구는 눈야구인데, 이게 정은원 선수가 ABS 존이 도입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했거든요. 정은원이 이 선수가 홈런을 뻥뻥 치고 뭐 3할 2푼 이상의 고타율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눈야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출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은원 선수에게 있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화 이글스에서 볼넷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최재훈 하나뿐입니다. 근데 정은원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주석 선수도 연차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정은원이 주전 이루수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로 한화 이글스에는 큰 힘이 될 거고, 공격에 있어서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퓨처스에서의 그냥 타율 표본 뭐 이런 것만 보기에는 이 선수가 결국은 1군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6월에 전역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은원 선수의 전역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 이외에도 2루수 자원이 있습니다. 뭐 박정현 선수가 2루 수비를 나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죠. 주로 이제 3루로 나가죠. 뭐 정민규 선수도 3루로 주로 나가지만 내야 수비 전 포지션 또 연습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원들이 퓨처스에서 속속들이 또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네, 건강 관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 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 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